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각 나라의 정보기관과 스파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의 나라 미국에서 온 갈입니다. 근데 스파이 하면 진짜 007 제임스 본드죠. 네, 영국 스파이까지 아니고 영국 남자 피터입니다. 근데 스파이였으면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스파이일지도 모르는 네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지만 강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전문가분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국정원 근무 30년 최성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어마무시하지 않고요. 평범한 아저씨고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최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에서 일한다는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원래 이제 신분 노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가족들도 모르고 중개해야 하는 이제 그게 원칙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이 담임 선생님께서 아빠 직업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공무원인 것 같긴 한데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니까 담임 선생님 됐든 그럼 국정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내분한테도 그 국정원 소속인 걸 얘기 못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거짓말하면 들키면 큰일 나요. 숨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숨길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제 결혼할 사람이 나타났다. 예. 그리고 이제 결혼 다 하려고 하고 신원 조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좀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조직을 선택하느냐 아내를 선택하느냐 이제 양자택일의 기로에 양자택일.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원래?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국정원 슬로건 중에 보면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뭐 무명의 헌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음지에서 일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 그 정보기관에도 슬로건 따로 있는데 약간 영국에만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Regnum Defende, Defend the Realm라고 하면 뭐 왕국을 수호하라. 왕실을 위해서 그런 일이죠. 되게 영국적인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 아까 교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음지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보기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한 나라가 이게 생존 발전하려면은 정보가 사실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전쟁에서도 정보가 이제 승패를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정보라는 게 사실 어떤 나라든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면은 그 나라에 손해가 되는 정보. 이런 숨기려는 정보, 이걸 빼내는 이런 이제 비밀 정보로 활동을 하는 게 정보기관입니다. 그럼 이게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겠네요. 원칙적으로 한 목적적인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미국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에 좀 비밀 정보 기관 좀 이런 느낌이어서 뭔가 자국민을 감시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거 하진 않죠. 이게 밈이 생길 정도로 진짜 우리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 느낌? 핸드폰으로 뭔가 전 애인의 연락이 왔다. 그럼 그거는 FBI 그거 봐가지고 야 너 아직 그 새끼랑 연락하는 거야? 뭔가 이런 밈이 좀 있고 CIA는 그래도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외국에서 좀 안 좋은 일 좀 저지른 것 같고 좀 부패가 심하고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에요 사실. 사실 이제 어느 나라든 그 정보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좀 엄습하거나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보기관이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신에 좀 신세대들은 최근에 뭐 영화 뭐 이런 영향도 있고 약간 이제 동경 대상도 되는 것 같고 좀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좀 지쳐요. 네, 이제. 가벼운 얘기로 좀 행복한 세상으로 가자. 그 정보기관이나 스파이하면 첩보 영화거든요. 다들 보시나요 이런 영화들? 일단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파이 영화는 아무래도 우리의 미션 임파서블이죠. 네.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 주제곡을 연주한다거나 그 정도예요. 상상이 되네요, 왠지. 개인적으로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네. 한 편도요? 미션 임퍼시블 한 번도. 진짜? 네. 아니 소개할 때 미션 임퍼시블의 나라 8이라고 그 소개했잖아요. 대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피했어요? 007 당연히 보셨겠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스파이 영화의 대표작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영국 사람들은 진짜 공중파에 많이 틀어놔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 뭐 쉬는 날에 숀 코너리, 로저 모어 완전 50년 전 제임스 본드 봤어요. 근데 너무 그것도 재밌고 요즘 이렇게 현대화되면서 또 그것도 너무 꿀재밌고 데니얼 크레이그가 그만하게 됐잖아요. 이제 영국 사람들한테 다음 제임스 본드 배우 누가 될지 맞죠. 다음 본드는 여자로 만들까 아, 이런 네. 얘기도 있어.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었고. 그것도 흑인 배우여야 된다. 흑인 배우여야 이드리스 엘바 그렇죠. 같은.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이제 펍에 가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 토론을 하나요? 누가? 네. 축구 얘기하다가 이제 지치면 이제 제임스 아, 본드 제임스 얘기하고 본드 그러는 얘기하고. 거죠. 미아 씨는 스파이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007 너무 좋아해서 특히 옛날에 티모티 다울턴 나온 오, 그 옛날에요. 네 너무 좋아했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제이슨 보urn의 미션 임퍼시블 007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많아. 이야기하니까 다시 보고 싶네요. 근데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소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션 임퍼시블 톰 크루즈 소속이 어디죠? 톰 크루즈는 그 미국 중앙정보국 그 CIA 가상 비밀 조직 IMF 그 팀 소속으로 나와요. 미국 정보 기관에 또 FBI, 뭐 NSA 총 16개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영화를 안 본 사람 치고 굉장히 지식이 많네요. MI5하고 MI6가 제일 유명한 그런 정보 기관들인데 MI5는 국내일 약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보안부 하고 MI6은 해외에서 그래서 제임스 본드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MI6 소속이에요. 또 영국의 GCHQ라는 데 있는데 그거는 정보통신본부. 요즘 테러들 많이 일어나니까 조금 유명해졌어요. 이스라엘 제일 유명한 정보기가 모사드예요. 모사드가 좀 FBI하고 CIA 좀 믹스. 모사드가 외국에도 내국에도 정보가 뭐고 스파이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제일 자주 온 거 모사드예요. 미아 씨 말에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은 사실 이 모사드가 어떤 목표가 주어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를 해내는 결과지상주의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작뿐만 아니고 사실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폭넓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대인을 이제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기관으로 세계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중에 어떤 영화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스파이 영화의 고전은 이제 007이죠. 오, 역시 전문가는 예. 달라요. 다만 이제 저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런 스파이 영화들이 너무 뻥튀기를 너무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할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너무 뻥이 심하다 네네. 하는 영화는 네, 특정 코미디죠. 영화를 들기가 좀 미안합니다만은 킹스맨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킹스맨. 킹스맨이 국제 비밀 정보기구. 이건 정말 조금 너무 허황되고 그런데 뭐 이 영화라는 건 결국 상업 영화는 또 뭐 나무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싱크로율이 100%다 하는 뭐 이런 스파이 영화가 있을까요? 100%는 영화는 이제 없고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서 영화 중에 네네. 아르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란 혁명 당시에 캐나다 대사관에 숨어있는 외교관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가 있고요. 제로다크 30,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좀 객관적이고 직업적으로 그런 영화들이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파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정보 요원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가 사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주로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아예 그 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정보요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흔히 이제 요거를 백색요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이터. 화이트. 이렇게 이제 부르죠. 백색. 예, 그 화이트라고 화이트. 이렇게 오. 부르고. 아예 신분을 가장을 하고 비밀 정보 활동을 하는 상당히 이제 위험스럽죠. 이건 잡히면 그냥
이제 죽죠. 이런 요원들을 이제 흑색 요원이라고 해서 이제 블랙이라고 하고 스파이 중에는 이런 어떤 그런 정보관이 고용을 해서 비밀적인 첩보 수집도 시키고 공작 활동을 시키는 요원들이 있고 사실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개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휴민터, 첩보원, 휴먼민트. 공작원, 정보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007도 정확하게 말하면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예. 톰 크루즈는 뭐예요? 에이전트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톰 크루즈는 알바. 알바가 에이전트입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가 에이전트. 프리랜서로 칩시다. 스파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진짜야? 그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 영화 시리즈의 그 타이틀이기도 하고 License to Kill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간 면허? 진짜 있어요. 과장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9.11 테러를 주도한 그 오사마 빈 라덴 그건 2,500만 달러라는 그 되게 역대급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의 현상금이 딸렸고 오바마 대통령의 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어느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제거 공작 같은 경우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정당화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암암리에 암살 공작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미아 씨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영화 속에서 스파이들 쓰는 기술들 좀 궁금해요. 펜에 눌면 북탄이거나 여자 스파이들 립스틱 모양 있는데 진짜 카메라인 거. 여러 가지 무기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총, 독침, 폭탄 이런 거를 잘 변형하고 응용한 거다. 독극물 같은 거는 사실은 음식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암살한다든지 이런 데 쓰이고 다니면 주로 이제 이 동양권에서 청산가리, 시아나 칼륨 이거를 많이 쓰는데 주로 자살용입니다. 스파이가 이제 잡혔을 경우에 잡혔을 때. 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못 견뎌서 자기 정체를 폭로하면 국가적으로도 위험해지고 그런다고 스파이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거든요. 먼저 독극물을 먹고 자살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첨단 무기들, 특히 드론 같은 이런 게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미국에서 테러리스트 수개를 드론의 폭약으로 정밀 암살을 했던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그럼 지금 국정원에서도 지금 드론을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느 정보기관이든지 아니면은 군도 이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사실 저는 스파이 영화 볼 때마다 옷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꾸고 있어요. 혹시 이거 위에는 어떤 교육이 받는 거예요? 변장술 같은 거. 네. 이건 좀 관심이 있어서 옛날에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전직 CIA 위장 부서의 국장이었던 조나 멘데즈라는 분이신데 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션 임파서블은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가면, 그 마스크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실제로는 그런 마스크 있대요. 그리고 빠르게 옷을 그 퀵 체인지라는 그 변장술을 진짜 훈련을 시키고 근데 그 영상에 따르면 이게 CIA라고 하더라도 그 성직자 아니면 언론인 이런 사람을 절대로 위장하지 않는데요. 네, 그 이유는 들키면은 약간 좀 사회적으로 뒷감당이 안 되죠. 할 수 있는 거. 한국 이제 정보요원이라든지 뭐 어느 나라 정보요원도 이런 변장술 이런 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운다고 보면 되고요. 뭐 CIA 과정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변장이라는 게요 간단한 콧수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발, 선글라스, 그 다음에 옷 뭐 이런 것만 해도 거의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사건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직접 만나본 간접은 누구였는지 혹시 살짝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안 됩니다. 근데 궁금한데요. 진짜 궁금해요. 대직 중에 지득한 기밀은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게 불문율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어때요? 가끔 막 영화를 보면 한국과 북한을 같이 협조해서 동조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적국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영화가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이 교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공조를 통한 정보활동, 수사는 불가능하고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진짜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법상 국가보안법상으로 간첩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불법이고 처벌을 받습니다. 상금이 있나요? 5억까지. 5억까지 예, 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신고할게요. 제 와이프가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네. 자, 이 분위기를 바뀌어서 누구나 스파이 업무를 꿈을 꾸거나 또는 정보 요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누구나 좀 그러지 않아요? 뭔가 TV에 뭐 스파이 드라마라든가 좀 그런 거 나오면 뭔가 아 나도 그거 해서 좀 멋있는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미연 씨는 혹시 뭐 이런 나는 좀 이스라엘 스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완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진짜. 밖에서 보이면 좀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 저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맞아. 이스라엘이니까. 이런 거 진짜 그냥 보통 사람 되고 싶어요. 너무 꿈을 깼어요. 저는 제임스 본처럼. 하고 싶었죠. 그 죄송합니다. 멋진 차도 있잖아요. 흔히 그 정보 요원이 되려면 뭐 N국어를 해야 된다 또는 격투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인가요? 좀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네네. 정보용 스파이라고 해서 만능일 수는 없고요. 만능일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어 뭐 듣기, 무술 듣기 그런 게 필요한 일이 있거나 분야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이제 일을 시킨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능 스파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는 희망을 사라졌어요. 몇 개 국어도 하고 태권도 5단이기 때문에 한번 나도 해볼까 했는데 그 영국 MI5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외부 어떤 신체 부위 보이는데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있으면 뭐 가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워야 되는지 그런 한국 거 있어요. 방송처럼 이렇게 네. 테이프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다니면 그 눈에 그래 안 모르죠. 뭐 문신 같은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얼굴 같은데 심한 흉터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마 배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그 한눈에 딱 너무 보이는 띄니까. 게. 사실 프로 정보요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스파이 같지 않은 사람이 진짜 정보요원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 007처럼 매력남도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진정한 스파이, 진짜 스파이는 평범한 이웃집 아줌마, 우리 동네 이모. 아저씨, 네.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실제 스파이 세계에서는 가장 적합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 국정원은 요원들을 어떻게 뽑아요? 뭐 공채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특수 임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특채도 하고요.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가입을 입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이 심장이 진짜 어떨지 궁금해요. 갑자기 왜 그 대학교에 나와서 이제 수업을 끝났어요. 이렇게 캠퍼스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할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일할 생각 있다. 와 네. 이러면 뭔가 되게 느낌이 묘할 것 같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그거 거부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궁금해요. 그러면 죽여요. 그냥 바로. 아 영화에서 그거는 막 기억을 삭제하고 뭐 이런 거. 웃는 거 보니까 그런가 봐요. 어떡해요. 혹시 이렇게 진짜 대답이 혹시 그냥 웃고 말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안받기 싫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제일 궁금한 거 그 비밀 요원들 진짜 목숨 걸고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그래서 그 연봉 같은 거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역시 돈 돈이죠. 받는지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뭐 구내 식당에 무료로 먹을 수 있는지 주차장에 아 진짜 할인되는지 중요한 걸 물어보시네. 급식이 맛있는지. 모든 정보기관은 인원, 조직, 예산 이걸 공개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뭐 위험한 일을 한다거나 하는데 그런 뭐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스파이 영화나 각 나라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안보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죠. 이름 없는 별들도 존재하면서 국가를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고 가끔씩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궁금한 거 다 비슷해서 오늘 스파이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아직 생각은 없죠? no. 알겠습니다. 진짜 아는 걸로. 저도 미아 씨 때문에 이제 꿈을 죄송합니다. 포기했어요. 근데 아내한테 아내가 너무 잘하세요. 5억 아니면 안 해.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오늘은 실제로 뭔가
스파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파이 그리고 스파이 영화 누군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국정은 그 중앙 현관을 들어가다 보면은 검은색 돌판에 이제 별을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 별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임무 수행 중에 희생된 요원을 뜻하는 것이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 그 이름이 누군지 이런 것도 절대 이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되게 비슷한 거 있거든요. 지금 22년 현재로 139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